그 47살 되던 해에는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위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이만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울컥했어요. 술 끊고 위장약 먹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매일같이 위와 대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위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다오. 이렇게 한 달을 정성껏 보내고 다시 내시경 사진을 찍었는데 동그라미가 거의 지워졌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아니고요. 휴잭맨도 아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시대인, 시대가족 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이세요? 이 휴대폰 첫 화면에 자기 얼굴 넣고 다니는 중년 아재 보셨어요? 제 별명이 잡벅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잡벅남이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학년 8반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에이, 3학년은 아니고.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인데 돌이켜보면 40대 때 내 몸 여기저기 많이 아팠어요. 만성 위염으로 몇 해를 고생하다가 47살 되던 해에는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위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이만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울컥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술 끊고 위장약 먹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매일같이 위와 대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위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다오.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정말 극진히 돌보고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한 달을 정성껏 보내고 다시 내시경 사진을 찍었는데 동그라미가 거의 지워졌더라고요. 3살이 더 든 거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몸도 나하고 소통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내 몸도 알아듣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구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잡벅의 경지에 이른다면 더욱더 건강할지 모릅니다. 잡벅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그죠? 어머, 이게 누구야? 그런데 우리 마을과 도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사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내 집 돌보듯이 열심히 가꾸는 마을은 외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럽죠. 그런데 우리 도시 이게 뭐야? 나 이제 이사 갈 거야.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도시라면 그 도시의 미래는 어떻겠어요? 암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내가 돌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을, 우리 도시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아마 오랜 세월 이 개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생이 뭐죠?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뭘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할까?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할까? 요즘에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70 넘은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마을들이 많죠. 그분들이 언제까지 살아 계실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 과거에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던 원도심들이 사람도 활력도 다 바깥에 있는 신도시에 내어주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지금
인구 절반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시 문제,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 도시 문제를 앓고 있죠.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대도시들은 블랙홀처럼 다 뺏어가고 작은 도시들은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 광역시의 자치구를 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3분의 1 정도가 인구가 5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 내 삶을 옥죄는 문제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또 우리가 마을과 도시에서 매일매일 겪는 문제들의 근원은 어쩌면 개발병일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한꺼번에 도시를 만들어야 했던 지난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 뼛속 깊이 각인된 개발시대의 후유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생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개발시대의 후유증, 개발병을 치유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개발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막 몰려옵니다.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하면 지방은 그냥 따랐습니다. 중앙 집권형이죠. 한 채 한 채 지을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단지식으로 아파트 단지, 공업 단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품을 조립하듯이 분업 시스템으로 새 도시를 만들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장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대도시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국토를 고루 키운 게 아니었죠. 그렇게 우리가 개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속도와 강도로 개발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국가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후유증과 병도 함께 받았을지 모릅니다. 재생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도시를 바라보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를 이제 더는 물건처럼 대하지 말고 생명으로 보자. 따로따로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국토가 서로 이어진 한 몸 생명으로 보자. 수도권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 시대에 했던 방식들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빨리빨리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치유할 수 있죠. 성장 거점, 될 놈만 키우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약자들을 돌보고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병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암울하다고 봅니다. 승자들이 모든 걸 다 갖는 승자 독식의 정글 같은 세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협력의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시대에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살려야 될 것은 소멸위기 지방입니다. 우리 국토를 우리가 생명으로 본다면, 우리 국토를 사람 몸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머리는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손끝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 이제 괴사 직전입니다. 이런 상태의 국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극심한 편중과 불균형의 국토를 어떻게 할 건가? 물건이라면 그래, 죽어도 좋아, 버리고 새 걸로 채우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토를 생명으로 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려야죠. 내 왼팔이 기운이 떨어졌다고 잘라버리겠습니까? 잘라버리고 남은 몸은 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왼발이 부실하다고 잘라버리고 와, 드디어 경쟁자가 사라졌다, 오른발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런 지방 재생의 길을 걸은 일본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국토정책을 크게 바꿉니다. 인구 예측 때문이에요. 1900년대 초 일본의 인구는 불과 3천만 명대였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1억 3천까지 인구가 증가했죠. 그런데 예측해 보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에 같은 속도로 줄 거다. 그런데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 지방을 살려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일본은 2000년대 초 도시재생 정책을 시작했고 2010년대에는 지방 창생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국가가 돈을 지급하면서 청년들을 지방에 보냅니다. 열악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게 돈을 보내는 고향 납세주들을 운영하고 있죠. 정보의 격차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 모든 공공정보를 무료로 개방하는 지역사회 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방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은 많은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죠. 청년들이 대도시에서, 대기업에서 넥타이와 양복 차림으로 장시간 출퇴근하던 그런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에 내려가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삶터를 일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 재생에 많은 희망의 싹들이 솟아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천안 할렘으로 불렸던 천안역 주변 원도심에 지난 4년 청년 창업이 100개가 넘게 일어났죠. 경상북도는 도시 청년들을 시골에 초대하는 정책을 이미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천만 원 연봉을 지급하고 최장 2년까지, 팀을 이뤄 내려오면 5명까지. 지금 경상북도 시골에는 150여 명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주에, 완주에, 사북에, 홍성에, 목포에, 군산에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연구학기 기회를 얻어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를 새로운 삶터로 선택하고 내려온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한때 양궁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한 여성은 2013년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제주에서 양궁센터를 열었고 남편은 맥주회사에 다니면서 자기가 맥주로 창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꿈이 뭡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제주를 떠나겠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산골 오지마을로 들어가겠대요. 경북 BYC로 불리는 봉화, 영양, 청송 어디든 들어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양궁과 맥주를 테마로 하는 멋진 마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재생은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던 그 젊은 부부들이 정말 꿈을 이루기를 저 역시 바랍니다. 제 명함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손글씨로 쓴 제 이름 정석 위에 5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소다연강미. 비록 작아도 많고 서로 이어지면 강하고 아름답다. 스몰 이즈 뷰티풀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거를 제 나름의 버전으로 진화시켜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을지 몰라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작은 가게들도, 작은 기업들도, 작은 마을과 작은 도시들도. 그런데 우리가 각자 도생하지 않고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키운다면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나라에,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스까 살려야 하는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엄마, 학교 친구가 아프대. 어찌하스까 살려야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시름시름 알아도 살려야 하는데. 키우던 화초가 시들어도 살려야 하는데. 바로 이 말이, 이 마음이 재생의 마음이고 되살림의 마음입니다. 아픈 도시, 죽어가는 마을, 소멸위기의 지방, 죽이지 말고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도 점점 더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